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다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54,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불장에 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분석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러한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분석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또 암호화폐 시세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힘을 못 쓰는 분위기들 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랠리가 주춤되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일단 29일 발표되는 PC 물가 지표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사실 6월달 금리 인하마저도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올라서는 흐름도 이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 부담감들이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랠리를 이어져 갔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비롯한 암호화폐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5% 넘는 상승률, 그러니까 간밤 새벽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54,500달러 선을 뛰어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이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보합권이지만 역시나 2%가량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3,100달러 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흐름들 보자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보합권이지만은 간밤에 같이 상승했던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솔라나 코인이 6% 급등세를 보여줬고 리플 코인은 소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다와 아발란체가 시총을 뒤잇고 있는 모습이고 도지코인 역시도 3%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볼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한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명백한 이유가 비트코인에 관한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의 35% 수준으로 단기 홀더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인즉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온체인 분석도 시장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 잡아보셔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보유자분들, 또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께도 다양한 분석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분석부터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급하게 또 비트코인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둘 다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죠? 어제는 언제 주무셨어요? 아, 제가 이게 뚫을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오. 뚫으면은 긴급 라이브를 제가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제 채널에서. 근데 그 한 3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3시까지. 네. 왜냐면 방송 나와야 되니까. 아, 그렇죠. 방송 밤새고 올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냥 잤는데 근데 뭐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떨어지면야 뭐 그 급하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뭐 올라가면 뭐 좋은 거니까. 그래서 54,000 정도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한 라인이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곧잘 뚫어졌고 해서 오늘은 아마 분석을 한번 같이 그러니까요. 네, 너무 해보도록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큰 틀에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큰 틀에서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큰 틀에서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1, 2, 3, 4, 5로 올라가는데 얘를 1로 보느냐 아니면은 얘를 1로 보느냐 여기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 조그만한 애를 1로 본다라고 하면 1, 2, 3, 4 해서 5로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1.8을 넘어서 423.6% 근처까지 와 있고요. 근데 이제 얘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476.4%인데 이게 63,000 정도 자리예요. 해서 여기 이상 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치면은 사실 비트코인 전고점 근처를 테스트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63,000까지 올라갔다 떨어져도 테스트하긴 테스트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를 1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1, 2, 3, 4, 5로 볼 수 있는데 네. 얘는 361.8 자리가 한 72,000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361.8까지만 올라가도 전고점을 돌파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어떤 걸로 봐도 비트코인 전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있다.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앞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맞느냐는 일단 제가 고민해 볼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비트코인 전고점을 테스트할 여력이 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그만한 사이클로 이제 큰 사이클로 봤으니까 조그만한 사이클로 본다라고 치면은 요게 어쨌든 ETF 승인 이후에 뭐 GBTC 물량이 팔리네 뭐하네 막 이러면서 떨어졌던 그쵸. 네, 요 조정이에요. 요것도 조정이 그래도 작았던 건 아니에요. 한 20% 조정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를 저점을 찍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라는 가정하에 파동 카운팅을 하면 1, 2, 3, 4, 5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거를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냐라고 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미 코인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제 매도 자리가 중요할 뿐. 그쵸. 네, 굳이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261.8 정도에서 어쨌든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네, 뚫고 올라갔고 이게 지금 361.8이 한 57,000 그다음에 423.6%가 6만 그다음에 476.4%가 한 63,000 정도입니다. 해서 요 구간까지는 한 57,000 이상, 57,000부터 한 63,0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꽤 있다. 물론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요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까지 가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렇게 1, 2, 3, 4, 5로 했을 때 476.4%가 한 63,000 정도였거든요. 해서 그 자리랑도 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거는 맞아요. 거길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테스트하러 가는 건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달러 기준이어서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아마 전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어쨌든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화 차트로만 보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이 여긴데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달러 기준으로는. 근데 원화 기준으로는 뚫었어. 네, 뚫고 나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해서 일반적으로 고점을 뚫으면 치고 올라간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못 뚫고 원화 기준으로는 뚫고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승 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당분간은 한 6만 정도까지는 네,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뭐 더 거기까지 못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자리를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상승으로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조정은 오냐? 그러게요. 그게 또 궁금해요. 네. 네, 조정은 오냐 안 오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모르죠. 네, 근데 한 20% 되는 조정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 정도.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노리고 매도를 하는 거는 과연 지금 옳은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조정이 20%면 뭐 안 온 건 아닌데 그 남은 시드로 살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매매 전략이 중요한 건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전부 다 현금화가 아니고 반감기 이후엔 어쨌든 올라간다. 그럼 내가 제 좋은 자리에서 못 살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코인 비중을 어쨌든 높게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했고 해서 보여드렸죠. 기억나실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요번에도 좀 대처를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올라가는 거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떨어지면은 살 현금은 이미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떨어지면 산다. 하지만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코인 비중을 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코인 비중이 75%가 넘더라고요. 근데 현금도 우리가 남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떨어지면 그 현금으로 산다. 네, 그리고 올라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수익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차라리 정고점을 뚫었을 뚫고 때? 올라가면 그럼 그때부터 차라리 좀 많이 매수하는 식으로 저는 저도 그 정도가 되면 현금 비중을 왕창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는 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요 볼린저 밴드 이게 중심선이 3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어쨌든 요거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닿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요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심선에서.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계속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좀 유의미하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하면 제가 지지라인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제 32,000 정도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네. 거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간만에 좀 분석을 해드리는 거라 할 말이 좀 많은데 추가로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원래 지금 한 54,000 되기 전에 한 53,000 요 정도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예요. 매물대였어요. 해서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고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요걸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렸었는데, 해서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으면은 이것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강력한 건 아니었고, 가버렸죠. 네, 네. 요거를 뚫었으니 여기 정고점까지는 딱히 뭐가 없어요. 오. 네,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어쨌든 정고점을 좀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네, 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정고점 뚫었대, 비트 사야 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정고점 뚫었대, 비트 사야 돼 했는데, 그런 것들. 예, 달러 기준으로는 뚫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세로선이 이게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이후에는 그냥 쭉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가만히 있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물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걸 좀 경계한 상태에서 지금은 한 6개월 정도는 뭐 내가 대처를 잘 못했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자. 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자. 요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네, 요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7,000달러에서 63,000달러까지의 상승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우리가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의 차트 분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또 너무 치우쳐서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던 32,000달러라는 강력한 지지 라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시나리오 변경에 퍼즈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장이 이제 정말 끝나고 정말 이제 불장이 온 것이냐.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퍼즈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이제 심플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면 하락장 끝. 자, 그 전에 항상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정고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불장.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해왔었어요. 항상,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제 하락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불장이 왔다고 하기에는 아직 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상황이 왔거든요. 해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비트코인 로그 차트인데 이게 2010년도니까 거의 태초의 비트코인 차트부터예요. 가격을 보면 지금 0.03달러 뭐 그렇습니다. 0.01달러 막 그래요. 해서 아무튼 이게 엄청 오래된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파란색이 그 52주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해서 52주 이동평균선으로 원래는 사실 52주 이동평균선이라기보다는 52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인 볼린저 밴드를 원래 보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볼린저 밴드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52주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해서 52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 했을 때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 텐데 요 중심선이랑 요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 이게 하락장. 그다음에 중심선이랑 상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면 상승장인데 52주 이동평균선이 좋은 점이 뭐냐면 횡보가 없어요. 횡보 뒤에 있긴 있는데 근데 웬만한 횡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 좀 깔끔하다, 좀 헷갈리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적었을 때 이후에도 요때가 이제 2014년 뭐 마운트 곡스 뭐 하락 때 요때였는데 요때도 요거를 뚫고 떨어지니까 하락장, 그다음에 요걸 뚫고 올라오고 나서 상승장 요렇게 해요. 네, 그리고 요때도 요걸 뚫고 떨어지니까 하락장, 요걸 뚫고 올라가니까 상승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때 이렇게 떨어진 건 요건 코로나 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때도 이제 뚫고 떨어지고 나선 하락장, 지금 뚫고 올라온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쨌든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쨌든 그러니까 상승 추세,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땐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렇게 중심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네, 그 20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인 요 볼린저 밴드를 이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선 말고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요거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네, 얘가 이제 요거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지금 요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런 다음에 얘가 요 중심선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끝. 뭐가 끝? 하락장 끝.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심지어 이 다음 번도 한번 생각을 하면 자, 얘가 여기서 중심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하락장 끝. 네, 그리고 이때는 반감기가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반감기 날짜랑도 거의 일치해요. 이런 시기 자체가. 그리고 제가 20주 이동평균선을 주요하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계속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어요. 해서 상승장일 때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자를 잡기 어려운데 그럴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해요.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다시 언급 안 할 거예요. 요번 딱 한 번만 언급하고 말 겁니다. 근데 좀 어렵네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멍청한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상승장일 때는 요거를 2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저는 활용할 예정이고 일단 지금은 52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요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요 구간이 나오면 이제 하락장은 끝이었다. 과거에는. 그리고 요때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요때도 52주 이동평균선 위로 요때 이제 요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20주 그 기본 볼린저 밴드 세팅해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감기는 요때 여기였어요. 해서 요 이후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52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 뚫고 올라오고 나서 조정 받을 때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하락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해서 요렇게 얘도 쭉 올라갔습니다. 해서 그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중요한 선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요 52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번 조건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뭐냐면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받을 때 지지를 지지를 받느냐. 받아줘야죠. 네. 요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장 요거 뚫고 올라왔을 때만 해도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러한 구간들이 생기니까 사실 조금 지지받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근데 요번 조정 때 그렇네요. 요 20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오고. 물론 뭐 한 번 더 떨어져서 요 중심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곧이죠. 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는 요 하락장은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한 번만 더 지지받아주는 움직임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불장이 오잖아요. 네. 불장 때는 조정 받았을 때 요 중심선 2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까지 떨어졌다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그 자리까지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해서 이제 곧 불장, 그러니까 이제 불장인데 불장에서 이런 식으로 20주 이동평균선 중심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중심선까지도 안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사실 추가 매수는 못 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하기 힘들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가 주면은 저희가 이제 좀 추가 매수할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불장에서의 추가 매수 자리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요거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중심선까지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걸 좀 고려할 예정이고 그리고 요거는 일단 저만 알고 저랑 여러분들만 둘은 아니구나. 네. 저도 알아요. 네, 네. 꽤 많으신 분들 끼리 이제 저희들끼리만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불장에는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남은 시간에 그 이야기까지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네. 얘기를 좀 해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요번에 저도 엘리엇 파동을 한 번 이상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해서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좀 다루는 걸로 하고 엘리엇 파동이 그러니까 불장이 있고 조정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불장이 어디고 조정장이 어딘지는 사실 알기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불장이었고 요렇게가 조정장. 그다음에 요렇게가 불장이었고 네. 요렇게가 불장이었고 요렇게가 조정장. 그다음에 뭐 요렇게가 불장이었고 그다음에 요렇게 조정장. 누가 봐도 이제 알기 쉬운데 근데 이제 불장과 불장, 고점과 고점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그 전에는 엘리엇 파동을 2번씩 겪었어요. 네, 2번씩 겪고 여기서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2번.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는다라고 하면은 한 25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야. 근데 왜 새삼 놀라는 척을 들을 때마다 놀라요. 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지금의 5배. 네, 네. 361.8이 한 25만 달러 정도, 그다음에 476.4%가 32만 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261.8 정도가 한 18만 달러니까 저는 한 16만 달러에서 한 25만 달러 정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여기서 한 번 더 겪는다면 근데 지난번은 한 번밖에 안 겪었는데 요번에는 2번 겪는다. 이게 좀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한 번 만약에 더 겪으면은 한 88만 달러 정도까지 한 90만 달러 361.8짜리가 한 90만 달러까지 이 정도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시간에. 조금 더 다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좀 놀라운 또 퍼즈님의 예측이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분석 해봤는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퍼즈님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